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님. 우리가 라방을 했었는데 준비가 좀 미흡해서 중간에 영상이 좀 끊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라방을 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위치에서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도 끊이지 않으시더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들어서 유용하다던가 해결되셨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도 거꾸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뭐 즐겁게 그지 없더라고요. 오늘은 각서를 하고 이혼 승려 캠프에 또 역대급 부부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철부지 부부. 정확히 얘기하면은 철부지 남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결합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계속 법률장 부부, 사실혼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혼인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재결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민하면서 나온 부부들이에요. 짤막하게 철부지 남남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주시죠. 남편이 26살, 네. 아내가 27살, 역대 합계 나이 최연소 부부예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혼인 기간이 짧아요. 둘째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대. 다시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있는 곳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잠은 밖에서 잡니다. 두 부부가 모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내분께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네. 아내는 주로 잠을 많이 주무시고 남편이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시댁에 대한 감정의 골이 좀 깊습니다. 남편은 재결합을 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가 홀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재결합을 하려는 게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의 어머니께서 친자 확인을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3자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의 아이를 뵀는데 친자 확인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 당시에 남편분의 엄마 입장에서는 친자 확인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너 T야? 네, T예요. 농담이고 네. 저도 조민근 변호사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친자 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악독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면이 있죠. 그 과정에서 아니라, 엔틀하게 욕을 해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사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하고만 잤는지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시댁에서는 이 아내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되게 갑작스럽기도 하고. 친자 확인을 요구해서 증명을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요것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네. 남녀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분 에피소드를 들어보니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오빠 중에 한 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툭 하면 손이 올라가는. 남녀가 서로에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도 하고요.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일방의 행위만 놓고 평가봤을 때에는 둘 다 사실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다 폭력성이 나왔으니까. 행동 양태만 놓고 봤을 때는 재결합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송 변호사님 어떠세요? 다른 한쪽에 천사적인 마음으로 교화를 시켜 나간다면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도 좀 고칠 수 있다. 가능성을 본다면 모르겠는데 둘 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재결합은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넘어가서 소개팅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소개팅 앱을 깔았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그냥 앱만 깔았다고 하는 거니까, 호기심이 아직 젊으니까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스스로 바로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두 부부가 조금 부족해 보고, 지금 상태에서 재결합하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분께서 애를 두 명을 케어하면 남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맞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육비하고 준 용돈까지 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좀 특수합니다. 양육권이 아내에게 있는 건 맞는데요, 실질적인 양육은 남편이 더 많이 해요. 되게 웃긴 게, 양육권이 아내에게 있긴 한데 양육자는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양육비라는 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 속에서 양육비를 얼마씩 지급하라 판결이라던가 조정이 성립된 게 아니고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제가 봤을 때는 송 변호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부부는 이미 혼인 신고를 했다가 네네. 협의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이 성립돼서 끝나려면 양육은 누가 할 건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지, 면접 교수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져야 이혼이 돼요. 뭐 당연하죠. 근데 이혼이 됐다는 거잖아요. 양육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일 수도 있잖아.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네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개무시했구나. 이게 또 산으로 갔는데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의무가 없죠. 양육비는 어차피 남편이 주는 거니까. 용돈은요? 용돈은 아내가 전 남편에게 증여한 거기 때문에 환원 청구에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죠. 사실 제 생각도 다르지는 않아요. 부당이득으로 싹 변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줄 거를 몸으로 때우고 있는
있는 거라 약간 뇌물 변제에 가깝습니다. 양육 직업 의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